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자, 한 해가 지나가고 이민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게 되면 나름의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 올해는 이제 계획된 일들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역시도 작년에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올해는 이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정말 유수화도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넷마블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그 출발이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두 종목 모두 이제 그 갭이 발생되면서 돌파 갭이라고 하죠.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가격 조정과 충분한 기가 조정 이후에 어떤 그 돌파 갭이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에서 돌파 갭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일단은 그 연초서부터 시장 어떤 그 불확실성만 없다면 연초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거기에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현재 이제 따라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어 보여요. 지금 사실 그 후속 매수가 다소 좀 결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내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내일이 될지 모레 될지 이틀 조정 받을지 하루 조정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요번 어떤 그 눌림목 조정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좀 사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요번 조정 기회에서는 좀 과감하게 매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제 출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매년 초가 되게 되면 그해 어떤 그 장세 전망 그리고 주도주 특집 교재를 제작하고 또 이제 그 우편 판매합니다. 자, 하여튼 그또 이번에 준비를 했고요. 내용은 이제 그 장세 전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주도주가 되겠죠.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핵심 주력주 7종목을 이제 7종목을 저희가 또 교재 이제 우리가 편입을 해놨는데, 물론 이제 하이브 포함해서 각 종목별 상승 논리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2년 장세는 사실 그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상당 부분 혼조 가능성이 있어 보여. 자, 그래서 그 지수 영향력이 작은, 지수 부담이 작은 중수용주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 작년에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닥권 중수용주 위주로 저희가 베스트 10종목을 준비해 봤는데, 나름대로 심의를 기울였고, 특히 이제 중수용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수용주를 안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투자 금액의 한 20% 정도 선, 그 정도 선에서는 한번 이제 우리가 편입을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입금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일단 그 우편으로 이제 수령하기까지가 이제 시간 텀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핵심 주력주 7종목하고 그다음에 중소형 베스트 10종목 이거는 이제 먼저 이제 확인하고 이제 바로 문자로 요약해서 이제 발송을 해 드립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그 입금일로서부터 1개월 동안이죠. 오늘이 이제 1월 3일이니까 2월 3일까지 한 달 동안은 회원과 동일한 저희가 문자를 이제 또 수시로 발송해 드립니다. 금액은 이제 22만 원이고, 그 매일 이제 오후 4시에 저희가 빠른 등기로 발송하니까, 만약에 오늘 발송하면은 오지가 아니고서는 다음날 정도면 이제 받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법인 계좌가 되겠고요. 자, 입금자는 이제 제 그 휴대폰 번호로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주소, 이왕이면 이제 우편 번호까지 같이 해서 좀 보내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1년 농사는 한 종목 두 종목으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나름대로 사실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 총 17종목이 되겠죠. 준비를 했으니까. 하여튼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어떤 그 영웅주들이 탄생하기를 나름대로 또 내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그 연봉 차트입니다. 사실 상장된 지는 2017년도에 상장이 되고, 최고가는 2018년도 7월 달에 12만 3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역사적 고점 12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15만 원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겠고, 거기 이제 우리가 오버슈팅까지도 감안한다면 20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15만 원 정도는 사실 2022년 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주가가 이제 그 조정받으면 장기간 지루하게 조정받지만 오를 때는 금방 올라 버리죠. 2017년도 상장될 당시 이제 5만 5천 원 정도에서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5만 5천원에서 12만 원까지 올라갔죠. 요번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때 파동보다 좀 더 이제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 이제 오프닝 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넷마블도 그렇고 스튜디오드론도 그렇고 돌파 갭이 발생됐거든요. 돌파 갭이. 그렇다면 이게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우상향으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11만 원 정도에서는 이제 매물대가 있다고 봐요. 매물대 저항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11만 원은 우리가 좀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무시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고요. 여하튼 간에 12만 원대에서는 다소의 좀 흔들림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15만 원까지는 이제 우리가 목표 가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는 제가 좀 줄여갖고, 일단 그 4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는데, 4월 고점 부분이 이제 10만 9,200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됐죠. 8만 원대 초반까지 이제 8만 1,000원대 혹은 2,000원대까지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다가,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올해 모멘텀이 많고, 저희가 이제 그 회원분들께도 이제 많이 강조해 드리는데, 일단 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모멘텀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어떤 그 갭이 돌파 갭이 추세 상승의 어떤 시그널, 어떤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위쪽에 보면 이동평선 분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특히 이제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으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동평선 분석은 보통 이제 3개, 4개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이동평선의 방향성, 결집도, 이격도 뭐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우리가 크로스 분석이라고 하죠. 뭐 골든 크로스 혹은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얘기하려면 좀 길어져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드리겠고 이동평선 분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그 주식 명의 중에서 미국 출신인데 마티 슈발츠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도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수익률 게임 대회를 개최하는데 제 기억으로 이제 그 마티 슈발츠는 그 스탠퍼드대 아시죠, 여러분들? 스탠퍼드 주최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3년 연속 1등을 한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가 당신 왜 이렇게 주식을 잘하느냐 물었더니 그 마티 슈발츠가 한 얘기가 그 주가의 시세의 모든 비밀은 모두가 이동평선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마티 슈발츠는 이동평선 분석 중에서도 방향성과 결집도, 이격도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특화를 해서 투자를 했더니 그게 많은 어떤 그 결과물로 이어졌다더라. 하여튼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세계적인 명인들을 보면은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요. 자기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얼마큼 잘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역시도 자, 지금 이제 뭐 연초가 됐으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또 투자 원칙 기본적으로 충동 매매, 추격 매매, 내동 매매 이런 것만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일단 그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많이 오른 주식은 가급적이면 사지 마세요. 많이 오른 주식들.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이미 호재가 지배이기 때문에 살놈들은 죄송합니다. 살사들은 살 만큼 다 샀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이제 대중 집단 사고하고 우리가 대중 집단 사고 어떤 그 망령에서 벗어나야 돼. 해방돼야 되는 거죠. 자, 무조건 거꾸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대중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영역에서는 여러분들 그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동평선의 방향성은 뭐냐면 이동평선의 방향성이 우하향이냐 우상향이냐죠. 혹은 수평이냐. 자, 결집도 방향성은 좋죠. 지금 이제 하나 121선의 그 방향성, 121선은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121선의 방향성 약간 우하향이에요. 그거는 조금 이제 마음에 좀 걸리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동평선의 방향성은 대체적으로 수평 내지 우상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그 군계일학라는 표현이 맞나요? 결집도 대단하죠. 결집도가 이제 9만 원 전후에서 결집도가 장단기 이동평선이 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이동평선을 우리가 MA, 무빙 에버리지라고 그러거든요. 5일 이동평선인 것은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도 될 수 있지만 매도 단가도 될 수 있는 거고요. 20일 이동평선이라는 것은 이제 한 달 동안의 매수 단가가 될 수 있고 매도 단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 만약에 20일선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의 매매 단가의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의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선 각각의 이동평선이 특정 가격대에서 만나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사실 이평선이 결집되면 주가가 폭락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무조건 빠진다는 아니고 무조건 폭락한다는 아니고 반대로 좋은 주식인데 주가가 많이 조정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평선이 똘똘 뭉쳐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위로 이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격도라는 것은 이제 이격도 주식가는 오르면은 이제 이격이라는 것은 벌어지면 붙는 속성이 있고 붙으면 또 벌어지는 속성이 있죠. 그런데 이격도가 지금 앞서 결집도처럼 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제 위로 이제 벌어질 그럴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보고서가 나온 게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죠. DB증권의 이제 12월 24일 보고서가 되겠는데 제목이 재밌었죠. 다시 돌아올 원조 드라마 맛집. 변화가 많은 22년에서 이제 세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일단 편성 작품 수가 증가가 된다는 거죠. 2020년 26편에서 2025년 25편 줄었죠,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이제 보수로 보더라도 31편에서 31편에서 33편 정도가 되니까 이게 사실 인과성이 높죠. 제작 편수하고 매출하고 인과성이 뭐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뭐 매출도 좋고 뭐 영업도 좋다. 자, 두 번째는 해외 모멘텀이 강하죠. 특히 이제 미국발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DB증권 그 보고서는 안 나왔는데 더 빅 도어 프리즈라는 작품 있죠. 제가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2022년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에서 방영이 된다고 그러죠. 미국 오리지널 제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애플 TV발 또 모멘텀이 있고 디즈니 플러스발 모멘텀이 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2021년도 부족했던 텐트폴 기대작들이 2020년 올해는 이제 대거 포진돼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의 방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290억, 490억, 작년에 이제 570억, 올해 예상이 이제 870억, 1100억. 영업이익은 계속이 증가하는데 주가는 계속이 조정을 받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타이밍상 좋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주가가 뭐 바닥이다 혹은 이평선이 바닥에서 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해서 이평선이 똘똘 뭉쳐 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투자 매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려 하면 이제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사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뭐 9만 원대에서 추천해서 20만 원에 정확하게 전략 매도를 해서 뭐 굉장히 또 이제 그 많이 격려도 받고 또 뭐 칭찬을 들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재작년이죠. 작년에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주가가 좀 못 갔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죠. 자, 역사적 최고점이 20만 원입니다. 20만 4,500원인데 1차적으로는 20만 원까지 이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넷마블도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좀 구조가 비슷해요. 영업이익 흐름이라든가 좀 비슷한데 굳이 차이를 얘기한다면 넷마블 같은 자체 혁신에 의해서 기업이 이제 한 단계 이제 그 점프가 되는 거고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한 역량을 갖고 있었는데 외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뭐가 더 낫다고 볼 수 없는데 이익의 질을 감안한다면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비율을 따지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과 넷마블 비중을 따지자면 막 55대 45 혹은 이제 60대 40 그 정도로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월봉상 보게 되면 20만 원 고점 이후에 10만 원 초반대에서 10만 원 초반대 12만 원, 10만 원, 12만 원 사이에서 아니죠.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뭐 바닥을 충분히 다졌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앞서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돌파 갭이 발생했죠. 넷마블도 돌파 갭이 발생했어요. 특히 이제 12월 초서부터 한 달 동안 박스권인데 박스권을 이제 그 지난 이제 마지막 작년 이제 마지막 그 12월 30일 날 뭐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2022년 장세가 처음 출발하는데 시초가부터 높게 시작했어요. 거기다 거래량까지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한 어떤 갭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돌파 갭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돌파 갭이 일단 그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갭이라는 것은 돌파 갭 혹은 급진 갭이라고 하거든요. 반대가 뭐냐 소멸 갭이에요. 마지막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마지막 갭 상승하면서 거래 상태가 터지게 되면 그 소멸 갭입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돌파 갭이라는 것은 우리 그 여러분들 병목 구간 아시죠? 어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제 병목 구간에 걸렸다 하고 병목 구간이 병의 목입니다. 병의 목 넓다가 좁아지는 걸 이제 병목이라고 하죠.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된 것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내용이에요.
돌파갭 혹은 급진갭이라는 것은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소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기 때문에 후속 매수는 좀 따라주지는 않고 있죠. 근데 내일이면 사실 그 마이너스 매수권을 충분히 줘요. 내일하고 모레. 저 같으면 이제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내가 만약 1000주를 산다면 내일 한 200주 내지 300주, 모레 이제 뭐 800주 내지 700주, 이렇게 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야 될 거고, 3일째 빠진다. 그건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밑에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뭐 물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시려 하면 이제 KB증권의 1월 3일자 보고서입니다. 넷마블 P2E 게임 투자 확대. P2E라는 게 플레이 투 언이죠. 그러니까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 게임에 투자를 이제 확대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블록체인하고 이제 NFT하고 관련이 된 거죠. 이게 P2E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뭐 저도 사실 뭐 게임 같은 거 안 하는데 하여튼 뭐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게임하면은 옛날처럼 뭐 갤러 같은 건 이제 혼자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중 게임 방식이죠. 만약에 둘이서 한다. 플레이어 간에 이제 게임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만족이라든가 보상을 얻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NFT 형태로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 그 케이블 TV 보다 보면 이제 게임을 막 하면서 이렇게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재미있는 게임들은 그게 그런 요소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NFT화 해갖고 자산화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아이텀 게임즈를 인수한다고 그러죠. 이제 150억에 인수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죠. 아이텀 게임즈는 NFT 거래소 그리고 개발자 정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하이브가 여러분들 NFT 쪽으로 지금 굉장히 뭐 특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NFT가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그런 일시적인 현상, 유행이 아니라 제가 보기 굉장히 커다란 기존에 존재했던 굉장한 어떤 저는 생태계라고 보는 거죠.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생태계 투자로 퍼블리싱 역량 강화. 지금 넷마블의 약점이 될 수 있고 강점이 될 수 있는 게, 넷마블 같은 자체 IP 게임이 많지가 않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IP 게임이 있기 때문에,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넷마블은 영업이익률이 작습니다. 자체 IP 게임보다는 이제 퍼블리싱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강점이라면 뭐냐면 플랫폼이요. 게임이 어떤 플랫폼이죠.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 이제 다양한 게임사들 게임을 갖다가 이제 시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또 요번에 이제 P2E 게임 투자를 확대하면서 어떤 게임의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서 좀 뭐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주도주 특집 교재 구입 관련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사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여러 종목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전 종목을 통해서 안정성과 또 재무적 리스크라든가 시장 상황이라든가 감안해서 17종목을 선정했고요. 그 중에 7종목은 좀 시가총액이 좀 제법 뭐 2조 원 이상대 주식이 되겠고, 중소형주 같은 그 아래가 되겠는데, 글쎄요. 특히 이제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2022년 장세 17종목 내에서만 매매해도 제가 보기에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결국은 이제 사실 뭐 좀 작게는 3종목, 많게는 5종목 정도 이내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